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맞벌이 직장맘 초동맘이세요? 아이와 떨어져 있어 늘 미안하고 불안하시죠? 게다가 진짜 이쁜 딸이라면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휴대폰 속 엄마의 관심,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실시간 위치, SOS 긴급 호출, 고민 검색어에 아이를 괴롭히는 학교폭력 문자까지 부모님 휴대폰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늘 지켜주겠다던 다짐, 스마트 보디가드로 표현하세요. 떨어져 있어도 아이가 보입니다. 휴대폰 속 엄마의 관심, 스마트 보디가드를 구글에서 설치하세요. 맞벌이 직장맘 초동맘을 위한 첫 달 무료 이벤트.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 보디가드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세상 살기 힘드시죠? 못 참겠으면 바다에라도 훌쩍 다녀오세요. 가실 때 낚싯대 하나쯤은 챙기셔야죠. 짱구 낚시. 하루쯤 산속 작은 연못에 여행 다녀오세요. 가실 때 낚싯대 하나쯤은 가져가셔야죠. 짱구 낚시. 검색창에 짱구 낚시를 검색하세요. 109pc.com. PC 아니에요. PC예요. 네, 오늘 아침 신문들 어떤 뉴스들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기사를 먼저 볼까요? 오늘 조선일보 팔면봉부터 보겠습니다. 자, 팔면봉이란 코너는 뭐냐면은 한 두어 줄 정도, 한 두 문장 내지 세 문장 정도로 간략하게 촌평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이거 보고 제가 눈이 아주 번뜩였습니다. 문재인 의원 곧 검찰 출두. 그러길래 정권 잡고 못 잡고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커. 정권 못 잡아서 검찰 출두한다는 얘기죠.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직선제 개헌 이후 패자, 대선에서 진 사람이 검찰에 불려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이회창 한나라당 전 대선 후보 같은 경우 자기 발로 나가긴 일은 있어도 뭐 불러서 나간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인데 말이죠. 이를 두고 조선일보가 야유를 하는데 문재인 의원 곧 검찰 출두 그러길래 정권 잡고 못 잡고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커. 억울하면 정권 잡지 그랬어. 이런 말로 드립니다. 예. 뭐 조선일보 시각대로라면요. 예. 만약에 대선 결과가 바뀌었으면 예. 지금쯤 뭐 박근혜 당시 후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뭐 조선일보는 뭐 일면 톱부터 시작해서 패자에 대한 이런 정치 보복이다.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 정서에 호소하려 들었겠지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칸에 나와 있는 내용도 눈길을 끕니다. 미국 NSA 국가안보국이죠. NSA. 미국의 NSA가 전화, 이메일, 신용카드 결제 정보 등 무차별 수집, 통제 불능 도청 본능에 괴물로 변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을 이렇게 비꼬았는데 예. 국정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까요? 조선일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이메일 수집 같은 경우에 지난 정부에서도 이미 다 드러난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간 참 이 통제 불능 도청 본능 그 괴물로 변신했다는 이런 지적. 미국만 이렇게 지적을 해서 여간 참 조선일보의 그 참 두 가지 시각에 참 혀를 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입만 산 사람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예.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예. 막 할 말 안 할 말 해요. 예.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이른바 양아치 깡패의 행태에 예.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죠. 예. 그러길래 권력 잡직을 해서 오늘 조선일보의 야유는 참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잠을 확 깨게 만듭니다. 수준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이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데요. 자,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공개가 안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국정감사를 받은 의원들이 밖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보도가 되는데요. 산발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신문마다 제목이 좀 다릅니다. 신문마다 어떤 사안에 좀 더 주목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중앙일보 일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예산 국정원이 편성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어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의 예산 편성권은 국정원에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이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예산 편성권과 회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국정원이 사이버 사령부를 지휘 통제한 것을 말하는 것 아니냐.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사이에 문서, 수신, 발신도 연간 20여 건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남재준 원장은 협조와 지휘권은 별개다. 지휘권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예산 편성권을 국정원이 갖는 것은 장비 구입에 있어서 국방부와 국정원의 예산 중복이 없도록 낭비를 막기 위한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참.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사이버 사령부 예산을 국정원이 편성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그런 일 없다. 라고 얘기한 것으로 전 기억합니다. 예, 지난달 22일에 그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예.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분명하게 한 말입니다. 예. 앞뒤가 다르네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냥 뭐 모른다 또는 아닌 것 같다, 예.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예. 국정원이 주는 예산은 없다. 예. 국방부가 편성하는 국방비일 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경향신문 일면 이렇습니다. 남재준 댓글 알바 특수활동비 지급 첫 시인. 국가정보원이 불법 대선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의 댓글 작업에 동원된 알바에게 3천여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직원 김 씨의 댓글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지목되어 온 이모 씨에게 월 280만 원씩 11개월 동안 3,080만 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남재준 원장으로부터 들은 말을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재준 원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거듭 송구스럽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자, 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일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의 또 문제다. 이런 식으로 슬쩍 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동원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늘 한국일보 3면 기사를 또 우선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국정원이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그 기획재정부 예비비를 통해서 최근 5년 동안 1조 8천억 원에 육박하는 활동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동안의 기획재정부 예비비 중 국정원 사용예산 개선 내역에 따르면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기획재정부 예비비 가운데 총 1조 7,897억이 국정원 활동비로 책정됐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집행한 금은 1조 6,937억 원입니다. 연평균 3,690억이 집행된 셈인데 그렇다면은 이 돈에서 댓글 알바 비용이 지급된 것은 아닐까 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 활동비로 지급했다고 답변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댓글 알바, 예,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새누리당 김모 의원의 예. 대학 동문이고요. 연세대학교. 네. 그리고 그분 선거운동할 때 도움을 줬던 예. 그런 분입니다. 예. 아이고,
좋은 세상입니다. 다시 또 조선일보 8면봉 칼럼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러길래 정권 잡고 안 잡고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커. 예. 아이고 이건 뭐 그냥 정권만 잡으면 댓글만 달아도 이게 뭐 월 280씩 보니까 말이죠. 예. 이 정권 잡고 안 잡고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커. 그리고 요 부분이 제가 상당히 주목됐습니다. 남재준 원장이요. 네. 검찰에서 대북 심리전단이 작성했다고 지목한 댓글 5만 5천 건 가운데 약 2만 5천 건은 국정원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2만 6천 건가량은 확인 중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 가운데 2233건에 대해서는 대북 심리전단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233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2233건 아닙니까? 얼마 전에 새누리당 내 핵심 친박으로 꼽히는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검찰 수사팀이 직접 확인한 것은 2234건이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이런 걸 두고 예. 한 끗 차라고 하죠. 한 끗 차입니다. 물론 남재준 원장이 얘기한 건 2233건인데 그때 우리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2234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찰 안에서도 지휘라인에 있지 않으면은 접할 수 없는 내밀한 수사 정보를 아니 이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또 국회 법사위 소속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가 기자들이 잔뜩 물어봤죠. 어떻게 2234건이 나왔느냐 했더니 그 상식과 언론 보도를 토대로 해서 유추한 것일 뿐이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수치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무슨 정황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한 게 아니라 수치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그야말로 한 끗 차로 적중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자, 이 어떻게 언론에 아무런 수치가 보도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무슨 초능력을 가져서 네 자리 숫자를 정확하게 유추했을까요? 자, 이건 결국 새누리당과 검찰과 국정원 사이에 어떤 정보에 맥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왜 그 정보를 알려 했을까요? 당연히 자기들에게 칼끝이 겨녀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면피해보려는 그런 의도로 정보 수집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정보 수집 활동이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전 이거 보면서 또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작년 대선 때 부산 유세 때 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그거를 막 울부짖듯이 읽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자기가 이 정문원 의원이 전에 얘기한 게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냥 유세 때 한 얘기다 했는데 어떻게 대화록과 당시 발언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초능력을 갖지 않고서 이걸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 거짓말을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성의를 다해서 거짓말을 해야지. 이게 뭐 이 거짓말에도 성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정말. 예, 이게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2233건. 네, 본질은 지금 김 PD 말씀하신 게 맞고요. 예. 한 가지 더 짚어주고 싶은 게 예. 입들이 참 가벼워요. 입들이 가볍습니다. 그 중요한 정보를 자기들이 말하자면은 저쪽하고 내통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주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그런 양상. 그냥 5만 건은 아니고 한 2, 3천 건 되는 게 아닙니까? 이 정도. 예, 이 정도만 해도. 예, 보통은 그 정도 얘기하죠. 알아도. 의심을 사기 마련인데. 예, 아는 거를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2234건. 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국정원의 선거 개입. 남재준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재준 원장은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것은 세계일보가 주목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북한 탓입니다. 북한이 지금 어마어마한 대남 사이버 전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먼저 무장 해제할 필요는 없다. 라면서 대공수사권의 검찰, 경찰 이관은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뭐 김정은이 사이버전은 만능의 보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게 사이버전에 대비해야 한다. 좋습니다. 사이버전에 대비하더라도 제발 대북 사이버전을 하십시오. 대남 사이버전 하지 말고요. 또 대남 사이버전 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지금 국민들은요. 자, 남재준 원장이 또 어제 그 국정감사에서 말이죠. 원세훈 전 원장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국정원 그 정치 개입 이거는 국정원 내부 문제보다는 원장 개인의 의지다. 이러면서 원세훈 전 원장이 인사권을 너무 독선적으로 이용했다. 과거 잘못된 것은 이런 인사규정의 사문화가 그 탓이다. 원세훈 전 원장의 인사권 독점으로 국정원이 사조직화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원세훈과 다르다. 선긋기를 하는 거죠.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죠. 자, 뭐 이런 내용으로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들이 신문에 소개됐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정청래 의원과의 이슈 탐험을 통해서 또 상세히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특히 댓글 알바 특수활동비 지급 시인을 이끌어냈다고 네. 그렇게 깔때기를 대고 있습니다. 올리셨더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시인을 얻어냈는지 네.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의 정보기관 국가안보국이 2007년에 한국의 외교 군사 정책과 또 정보기관 전략 기술을 핵심적 정보 수집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뭐 적성국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나라가 우리 표현으로는 냉방, 혈맹 이런 사이 아닙니까? 미국하고는. 자, 그런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정보 수집 대상으로 이렇게 대접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전 미국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제공한 기밀 문서 일부를 인터넷에 공개해 결국에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이 문서를 보면은 국가안보국이 적성국이나 테러단체 감시뿐 아니라 외교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핵심 동맹국들을 광범위하게 감시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구체적인 감시 대상국 명단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게 눈길을 끄는데요. 자, 이 문서가 작성될 당시 한국은 한미 FTA 협상과 북핵 육자 회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라크전 파병 연장 같은 이런 미국과 관련된 민감한 외교 현안이 많았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추진설이 나돌 때였습니다. 이럴 때 한국을 미국이 핵심 감시국으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믿어도 믿지 못하는 나라가 한국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 한겨레 이면을 보겠습니다. 삼성 점점 이익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그만큼 안 낸다라는 내용입니다. 삼성 계열사의 순이익이 국내 전체 기업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분의 1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익에 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비율은 전체 기업 평균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이제 각종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자, 이 순 매출 1,000억 원 또는 순이익 100억 이상인 삼성 계열사 36곳. 이 36곳이 2012년에 거둔 세전 순이익은요. 세금을 내기 전 거둔 순이익은 29조 5천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내 등록법인 전체 순이익의 24%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제가 4분의 1이라고 말한 것도 이렇습니다. 삼성 계열사 순이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년 만에 2배 이상 또 증가한 셈이 됐습니다. 2008년에는 9.9%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익 비중의 큰 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나라 살림에 대한 기여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전체 법인 세수에서 삼성 계열사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9%였고요. 2012년 14.4% 정도였습니다. 자, 하지만 같은 기간에 이익 비중이 무려 14.1%포인트 증가했는데 그 세금을 더 낸 비율, 세금 증가 비율이 7.5%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반 정도만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익의 폭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이렇게 세금 납부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많은 이익에 가장 높은 이익률을 거두고 있는 삼성. 이 삼성이 이렇게 세금을 덜 내면서 세수 부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겨레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올해 들어 9월까지의 누적 세수는 144조 1천억 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6천억이 줄었습니다. 박원석 의원의 말은 이렇습니다. 가장 맹목적인 재벌 친화적 세금 정책을 고집하고 이로 인해서 세금 수입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금 수입 부족 현상을 월급쟁이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 삼성과 같이 가장 돈 잘 버는 재벌 기업이 자신의 경제력보다도 훨씬 적게 세금을 부담하는 이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삼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외국 나가서 삼성 간판을 보면은 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네. 마치 국기를 본 듯이. 예. 그리고 뭐 삼성이 세계 1위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상당 부분 공감도 가고요. 그런 예. 경험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근데 이런 것이 강조되고 여기에 매몰되다 보면 기업에 특히나 이런 대재벌의 사회적 기여, 사회적 책무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외국 경쟁사들에 비해서 세금 덜 내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없고 또 기업 문화 후퇴시키고 뭐 노조 파괴하고 이런 삼성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지적하고 이래야 진짜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세계 초일류 기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수레를 담배에 붙는 그런 세금, 이 세금 올릴 생각하지 마시고 삼성한테 더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안 망하죠. 예, 안 망해요.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또 하나의 가족이 이렇게 세금을 덜 내시면 곤란합니다. 예. 서울시 무상보육 논란이 재현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13면 기사인데요. 서울시의 올해 무상보육 예산이 정부가 당초 계산한 것보다도 815억가량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누구 책임입니까? 서울시는 정부가 무상보육 소유 예산을 잘못 계산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815억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잘못 계산했다.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마땅하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자, 오늘 경향신문 15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지금 날이 무척 추워졌습니다. 추워졌으면은 이제는 뭐 녹조가 사라져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폭염 때문에 녹조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새누리당 의원들, 단체장들 또 정부 관계자 이렇게 한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대구환경운동연합이 10월 30일에 촬영한 낙동강 구미보 상류에 녹조띠가 길게 이어져 있고 주변 물빛이 검은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경향신문에 실렸는데요. 주로 여름철에 나타나는 이런 녹조 현상이 올해는 늦가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정체되어 있는 데다 예년보다도 비가 적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하류는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식수 대란 사태가 올 것이다. 환경단체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아직 문제될 수준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아니,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녹조가 생기는 것이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지난달에 한 얘기인데요.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녹조라는 것은 원래 일정 기간 수온이 올라가서 생기고 며칠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며칠이 아니라 지금 몇 달이 지나도록 이게 녹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그린란드에도 녹조가 있더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참. 이런 녹조가 가득한 강물을 떠드시고 그런 말씀을 하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자, 우근민 현 제주도지사가
새누리당에 입당할 것 같다. 오늘 선언을 한다죠? 예,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경향신문 17면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네요. 3일 동안 새누리당, 제주도당에 무려 17,000명이 동반 입당을 했다는 겁니다. 제주도 인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만 되거든요. 17,000명이 입당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를 두고 우군민 지사 지지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군민 지사가 이렇게 입당함으로써 전체 당원 4명 가운데 1명꼴로 우군민의 사람들이 이렇게 입당하게 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써 정당이 특정인의 내년도 도지사 선거를 위한 사당으로 전락했다는 그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새누리당 제주도당에서 내년 제주도지사 출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김방훈 전 제주시장, 김경택 전 제주도 부지사, 이런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자, 이게 참. 작년이 아니죠.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민주당 쪽으로 이제 입당을 타진했던 우군민 지사 아닙니까? 실제로 입당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을 주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우군민 지사가 과거에 이런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공천을 취소를 했는데 이제 또 새누리당 쪽으로 둥지를 틀려 하네요. 새누리당은 당시에도 이런 우군민 지사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면서 맹비난을 퍼부었는데 이제는 받아준다는 얘기입니까? 대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게 대체 새누리당은 무슨 기준으로 도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희롱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